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눈에 띄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은퇴 후 월 평균 생활비 277만 원 필요. 처음엔 이게 뭐 그리 큰 돈인가 싶기도 하지만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나는 퇴직하면 연금 나오잖아. 집도 있고 애들도 다 컸고 뭐 큰 걱정은 없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70세를 넘기며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왜냐고요? 생각보다 오래 사는 시대, 생각보다 많이 드는 생활비, 그리고 생각보다 적은 연금 때문이죠. 은퇴 이후의 삶은 막연하게 그려지는 휴식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지속되는 생존의 싸움입니다. 본문. 대한민국 평균 기대 수명은 이제 83세를 넘어섰습니다. 즉, 60세에 은퇴하면 이후 최소 20년은 더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 20년을 매달 277만 원씩 쓴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277만 원, 12개월, 20년 6억 6,480만 원. 그렇습니다. 은퇴 후 20년을 살기 위해선 최소 6억 이상이 필요한 셈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다 합쳐도 월 2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게다가 생활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70세가 넘어가면 의료비, 주거비, 요양비, 그리고 예상 못한 변수들이 우리를 덮치거든요. 나는 자녀가 도와줄 거야. 이런 기대도 이제 옛말입니다. 요즘 자녀들도 자기 살기 바빠요. 진짜 철저히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세상이죠. 사례 1. 공무원 출신 63세 이 씨 연금은 충분할 줄 알았는데 이 씨는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매달 22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지 하고 생각했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부부가 시골로 내려가 자급자족도 하고 여행도 다녔어요. 그런데 문제는 70세를 넘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아내의 관절 치료비가 늘고 본인도 고혈압, 당뇨약을 매달 챙기게 됐죠. 병원비와 약값으로만 한 달에 50만 원이 나가고 도시에 사는 자녀 손주들 보러 가다 보니 교통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결국 사모았던 예금 통장을 하나씩 깨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오래 살다 보니 부족하더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례 2. 56세의 자영업접은 김 사장 월세 살며 연금만 기다렸는데 경기도에서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던 김 사장님. 코로나 이후 장사가 어려워지자 결국 56세에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래도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으니 버틸만 하겠지 싶었죠. 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나오는 것. 그 사이 7년은 무연금의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퇴직금은 생활비와 보증금 빼고 나니 얼마 되지 않았죠. 62세가 되자 결국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한 달 100만 원 정도 벌지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점점 버겁다고 합니다. 연금 하나만 바라보다가는 진짜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하시더군요. 사례 3. 대기업 59세 부장 퇴직집 한 채 있지만 생활비가 문제. 서울에서 대기업 부장으로 근무하다 59세에 퇴직한 박 부장. 퇴직금은 1억 5천, 집 한 채는 있었고 아내와 둘이 사는 입장이니 걱정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매달 카드값 200만 원, 공과금, 보험료, 차량 유지비까지 생각보다 지출이 많았어요. 여행 한번 다녀오면 100만 원 훌쩍, 병원비도 슬슬 올라갑니다. 문제는 집 외에는 현금 자산이 점점 말라간다는 점. 결국 주택연금까지 고민하게 되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니고 현금 흐름이 있어야 진짜 노후 준비가 된 거더라고요. 결론. 은퇴 후 생활비 277만 원. 이건 평균값일 뿐 실제로는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은 매달 꾸준히 오래도록 나와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합니다. 연금이 시작되기 전에 공백기도 무섭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지출은 필연입니다. 집이 있어도 현금이 부족하면 노후는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지출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줄여놓기. 연금 외에도 소액이라도 지속적 현금 흐름 만들기에 유튜브, 강의, 블로그, 재택근무. 70세 이후 지출 증가 구간을 고려한 자산 설계. 남들 다 그렇게 살더라는 말, 은퇴 후에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노후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70세 이후는 재앙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은퇴 후 생활비 문제와 연금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70세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답은 이겁니다. 돈, 건강, 뇌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돼 있어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돈 평생 흐르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노후에 중요한 건 자산보다 현금 흐름입니다. 100세 시대에 80세 넘어서도 돈은 계속 필요해요.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후 빈곤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정기적인 수입의 부재입니다. 과학적 근거. 행동경제학자 된 에리얼리덴 ARILY의 연구에 따르면 노후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우울감과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즉, 돈이 없으면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뇌 건강까지 위협받는다는 거예요. 해결 방안. 소액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수입 구조 만들기. 예를 들어 주택연금, 블로그 유튜브 수익, 노인 대상 자격증 활동. 예 실버인지 지도사, 바리스타, 캘리그라피 강사 등. 지속 가능한 지출 구조 만들기. 소비 습관 재조정과 고정비 절감은 필수입니다. 건강 걷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70세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첫 번째 건강 지표는 바로 다리 근육입니다. 앉아만 있는 생활은 결국 근감소증, 낙상, 병원 요양으로 이어지죠. 특히 2주간 침대에서 누워만 있어도 근육의 20%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과학적 근거. 미국 노인병학회 제리애트릭스 서사이어티는 하체 근육량이 많을수록 치매 발병률이 낮고 삶의 자립도가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년 이후 스쿼트 횟수와 건강 수명이 비례한다는 연구도 있죠. 해결 방안. 매일 30분 이상 가벼운 걷기 또는 의자에 앉아 하는 무릎 굽히기 운동. 단백질 섭취량 늘리기. 특히 식물성 단백질 두부, 콩, 견과류. 체중 감량보단 근육 유지에 집중. 뇌 해마를 지켜야 치매를 막을 수 있다. 우리가 노후에 가장 무서워하는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사실 진짜 두려운 건 정신적 붕괴, 즉 치매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뇌 속 헤마이포캠퍼스의 위축에서 시작되죠. 과학적 근거. 해마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데 노후에 스트레스와 자극 없는 일상이 지속되면 해마가 위축됩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60세 이상 성인 중 규칙적으로 새로운 일을 배우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30% 낮다고 발표했어요. 해결 방안. 매일 새로운 자극을 주는 활동 하나씩 시도. 외국어 단어 5개씩 외우기. 하루 한 문장 글쓰기. 유튜브에 나만의 이야기 올리기. 감정 표현과 대화도 훈련이다. 가족이나 친구와 감정을 주고받는 대화는 해마를 자극합니다. 결론. 70세 이후 삶의 질을 지키려면 돈, 건강, 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동 안 하면 2년 안에 체력 무너집니다. 뇌에 자극 안 주면 생각보다 빨리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작은 수입을 만들어 보고 앉아서라도 근육을 키우고 매일 한 줄 글이라도 써보세요. 이 세 가지는 70세 이후에도 후회 없이 존엄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